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꾸기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찾아온 연애운 리딩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읽어보고 앞으로의 연애운, 미래의 조언과 같은 여러가지 이야기를 차례대로 해볼게요. 그럼 오늘도 4장의 이미지를 준비했어요. 왼쪽부터 벌, 연어, 백조, 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초 뒤에 바로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숫자 1, 2, 3, 4 혹은 벌, 연어, 백조, 양 중에 하나의 단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벌 카드 해석해 볼게요. 우선 앞에 놓인 8장의 카드 해석하고 마지막에는 A와 B 2장의 선택지를 드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뽑으면 그 카드가 여러분께 조언의 메시지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해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 2장의 카드는 여러분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우선 질문자님은 나설 때는 나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신에 확신 없이 움직이진 않아요. 일단 내가 확신을 갖고 무언가 해야겠다, 표현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잡은 후에는 그 뒤에는 크게 누군가를 배신하지 않고 충실한 타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이미지는 풍요로운 인상을 주는 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적인 이미지, 신중하고 차분하다거나 혹은 부유하고 여유가 있는 느낌을 주는 분인 것 같네요. 그런데 이 블룸 카드는 다소 중성적인 기운도 갖고 있어요. 따라서 여성적인 느낌이라든지 남성적인 느낌, 이런 한 가지의 느낌보다는 여러 가지 속성을 동시에 품고 있는 유형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한 가지 특징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쉽게 지거나 굽히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과거에 누군가로부터 작게 혹은 크게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무언가 상대의 무신경함, 무책임함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거나 인간 자체의 회의감을 느꼈던 경험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뭔가 연애하실 때 이론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이럴 땐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또 저럴 때는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막상 그런 것들을 실전에 실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러한 질문자님은 누군가가 내 옆에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진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좀 괜찮은 상대이기를 원하고 외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조건도 좀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고요. 대외적으로 나의 모습, 그리고 나의 배우자, 나의 연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중시하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예의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솔직히 질문자님은 연애가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친절한 사람, 만인의 연인과 같이 인기가 많고 다정하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차라리 남들에게는 조금 무뚝뚝해도 나에게만 잘하면 된다, 나 한 명에게 조금 더 특별하게 더 헌신하고 더 몰입할 수 있는 상대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이분들은 일단 연애보다는 결혼이 최종 목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가 마음을 열어줬고 내 사람이다 싶으면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즉, 이분들에게 있어서 잘 맞는 연애 상대라는 건 결국에는 나의 뜻에 잘 따라주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재밌고 아무리 매력적인 사람이라도 가벼워 보인다거나 아니면 내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따라와주지 못하면 그냥 이성 친구로서의 관계 정도도 유지하고 싶어 하지 않죠. 또한 결혼 자체는 현실이고 모든 관계든 주고받는 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알고 보면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사랑 하나, 그 감정 하나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마음이 약하고 정에 약하고 사랑에 약한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에게 어떠한 인연이 닿아 있을지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약간은 질문자님이 다가가기 어려운 상대일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거리가 멀거나 현실적으로 좀 여건이 어려운 사람, 여유가 없는 사람이 될 거고요. 질문자님이 조금 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렵다,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동성 친구들이 봤을 때 더 유독 좋아하는 사람, 동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사람일 거고요. 뭔가 연애 경험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은 숙맥 느낌? 순하고 순수한 느낌?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상대일 겁니다. 행동이나 말씀하시는 걸 보면 귀여운 듯한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질문자님보다 나이가 연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질문자님이 조금은 다가가기 어려운 상대다. 또한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좀 강하고 세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오기보다는 이 상대분이 원하는 대로 질문자님이 따라가게 되실 가능성이 많아요. 두 분이서 만나시면 무언가를 보거나 기억하고 저장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실 겁니다. 뭔가 곧 만들어질 것 같기는 해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연인 관계의 시작 또는 이미 연인이 있는 분들은 중요한 날, 상대에게 중요한 사건 또는 특별한 이벤트가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특히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결혼과 관련해서는 금전 운이 굉장히 좋아요. 다시 말해 정착하고 결혼하신 후에 개인적으로도 좀 벌어들일 수 있는 돈, 금전적인 부분이 좀 강력하게 운이 들어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원 생활, 시골에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추천하고 싶은 일은 무언가를 관리하고 보살피고 치료해주는 쪽, 키우고 성장시키는 쪽의 일을 하시면 심적으로 좀 만족감이 느껴지실 거예요. 앞으로 한 번 정도는 주변에서 염려할 만한 연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질문자님은 본인이 좋으면 그냥 직진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또 똑부러진 면이 있으시기 때문에 딱히 손해볼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다만 연애를 하시거나 뭔가 진지한 만남을 시작하셨을 때 상대의 어떤 여건이 여의치 않거나 실제로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연애가 조금 길어질수록 누군가를 오랫동안 만나실수록 질문자님의 인간관계는 조금씩 좁아진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럴 때 상대방과 내가 1대1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좀 주변 사람들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만나시는 게 훨씬 길합니다. 솔로이신 분들도 개인적인 만남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에서 인연을 찾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솔로이신 분들은 연애하실 만한 기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 질문자님의 지금 마음이 누군가 내 옆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서 뭔가 적극적으로 만남을 추진하게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제3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3자는 질문자님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요. 두 분의 관계에 어떠한 제3의 이성이 존재를 내비치고 무언가 혼란을 주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나이는 질문자님보다 어린 사람일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장의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 카드예요. 지금부터 왼쪽에 있는 카드를 A,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B라고 할게요. 두 장의 카드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골라주세요. 우선 첫 번째, A 카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의 메시지는요. 연인들 카드입니다. 이 연인들이라는 카드는 어떠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켜보는 카드예요. 즉, 지금 질문자님 주변에 무언가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레이더에 질문자님이 잡히기 직전이에요. 누군가가 질문자님을 주시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뭔가 좋은 쪽으로의 관심이나 호기심이라면 그 스포트라이트를 즐기셔도 좋지만 일적으로 또는 사회생활 하시면서 누군가가 질문자님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는 시선일 가능성도 있어요. 또한 가족, 친구, 연인과의 관계에서 상대가 질문자님의 어떤 행동 또는 버릇에 대해 약간은 마음에 안 든다, 신경이 거슬린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 카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괜히 다 만들어 놓고 실수하지 않도록 조금은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B 카드를 볼게요. 여사제 카드입니다.
여사제는 어떠한 자잘한 것들에 목매지 않고 큰 그림,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카드예요. 다시 말해, 지금 질문자님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지금 뭔가 질문자님이 자잘한 것에 집착하거나 또는 사소한 문제에 걱정을 하고 계신다면 그 일이 사실은 별거 아니거나 놓아버려도 되는 존재일 수도 있대요. 지금 질문자님 주변의 상황도 그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고 주변이 혼란스럽고 자신의 마음도 조금 산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계속 내가 앞으로만 전진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카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야 할 시간, 조금은 놓아버리고 비워야 할 때다 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 카드예요. 그럼 첫 번째 벌 카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두 번째 연어 카드 해석할게요. 오늘은 요 8장의 카드를 우선 해석하고 마지막에 A와 B 두 장의 선택지를 드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뽑으면 그 카드가 여러분께 조언의 메시지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럼 우선 앞에 있는 카드 먼저 해석할게요. 요 두 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갖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밝고 기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네요. 어딜 가도 시선이 좀 집중되는 면이 있고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소 비밀스러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분명히 힘들어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보이는데 무엇 때문에 힘든 것인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러한 질문자님은 나는 좀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십니다. 또한 연애에 있어서 또는 인생에 있어서 운명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이러한 분들은 보통 전혀 상관없는 여러 가지의 사실을 연관짓는다거나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말씀하시는 걸 잘 하시는 분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는 이목구비 자체가 뚜렷하진 않지만 조화로운 스타일이고요. 대체로 수수하고 단아하면서도 약간은 정돈된 인상, 어른들이 좋아할 만한 인상을 가지신 분인 것 같네요. 이분들은 사람을 보실 때 어떤 장벽이라고 하죠. 접근을 차단하고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벽이 없는 편이에요. 편견이나 누군가를 첫인상으로 판단하는 일도 거의 없죠. 일단 앞과 뒤가 다르지 않고 아무리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뒷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일단 누군가와도 쉽게 친해지는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그러나 약간은 어린아이 같으면 실수가 많다거나 조금은 덜렁댄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그 사실을 스스로도 잘 알고 있고 크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어떠한 면에서 약하고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어떠한 면을 싫어할지 어떠한 면을 좋아할지 같은 부분들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유형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나에게 조금 약점이 될 만한 것들은 일부러 더 드러내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죠. 근데 눈치가 막 그렇게 빠른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가끔은 대놓고 마음을 이야기해줘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이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려고 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자신이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크게 기억하거나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편이죠. 이러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는 연애라는 것은 상대방의 영역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영역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에게 열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연애를 하시고 일단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에서 오는 그런 감정이 이러한 질문자님에게는 무척이나 즐거운 일이지만 약간의 소유에 대한 욕구? 내 거가 돼야 된다. 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하고 같은 것들을 좋아하고 놀고 쉬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편인 것 같아요. 뭐 비싼 음식을 먹고 좋은 데를 가고 고급스러운 취미를 즐기는 것보다는 소박하더라도 정신적인 만족, 교감 같은 것들을 가장 중요시하는 분인 것 같네요. 이러한 질문자님에게 어떤 상대가 연이 닿아 있을지를 보도록 할게요. 우선 질문자님이 만나게 되실 그분은 만인에게 다 친절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과거에 몇 명은 그 사람에게 푹 빠졌던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기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분명히 매니아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전반적인 이미지도 어떻게 보면 좀 호불호가 있는 타입, 개성을 가진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또한 마음을 잘 못 숨기는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실제로 갖고 있는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무한대인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칭찬에도 엄청나게 약해요. 이 상대분은 누군가가 계속 나에게 칭찬을 해주기만 한다면 관계 자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잘한다는 인정을 받았을 때 조금 더 관계에 충실하는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상대분은 연애를 하실 때 누군가와 같이 보내는 시간 자체를 좋아하는 분이에요. 말 그대로 인생의 어떤 심각한 문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당장 재밌는 거, 흥미로운 거, 내 마음에서 느껴지는 설렘, 그러한 즉각적인 것에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럼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연애 운에 관련된 카드 2장을 볼게요. 우선은 인생에 걸쳐서 또는 앞으로 길게 만나는 장기간의 연애가 한 번은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앞으로 이상하게 계속 바빠진다는 느낌이 듭니다. 무언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뭐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없고 분주하고 주변이 정돈되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결혼하신 후에는 도시 생활보다는 시골 생활, 특히 물과 가까운 쪽에 머무시면 두 분 다 하시는 일이 좀 잘 풀린다고 느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은 사람을 상대하는 쪽, 서비스와 관련된 쪽을 하시면 좋아요. 벌어들이는 돈이 좀 있을 거거든요. 또한 지금 혼자 계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일단 마음에 들지 않아도 누군가를 만나게 되시면 사람에 대한 운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따라서 머지않아 주기적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 한두 명 정도는 생기게 되실 겁니다.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자면 같은 일을 하시는 사람보다는 하시는 일이 조금 다른 쪽에 계시는 분을 만나시는 게 훨씬 더 궁합이 좋아요. 이미 연인이 있는 분들의 경우 제3의 이성이 끼어들 여지가 있는가를 봤을 때 누군가가 살짝 엮이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크게 견제가 될 만한 이성은 없을 거고요. 질문자님 자체도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한 사람에게 좀 충실한 편이시고 상대분 또한 질문자님에게 충실하신 편이기 때문에 이성에 관련해서 바람이나 삼각관계와 같은 복잡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2장의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카드를 A, 오른쪽에 있는 카드를 B라고 이름 붙이고 지금부터 여러분은 A와 B 중에 하나의 선택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선택지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이에요. 그럼 먼저 A 선택지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전차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이 조금 더 뻔뻔해져도 되는데 왠지 모르게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있거나 또는 시도해봐도 되는데 걱정을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검토하느라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조심스러운 느낌이 드나 봐요. 질문자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너무 천천히, 너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제 필요한 일보다 더 번거로운 일들을 하고 계시진 않는지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은 과감하게 또는 빠르게 약간은 대강 처리한다는 느낌이 들지라도 오래 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무언가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좀 더 빠르게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두 번째 B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B 카드는 죽음 카드입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질문자님의 상황이 정말 하기 싫거나 지루하거나 인생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자존감이 떨어질 만한 상황, 내가 굽히고 싶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무언가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아래로 굽히고 들어가는 카드예요. 당장은 조금 지루하고 하기 싫고 거부감이 드는 일이라도 일단은 받아들여야 한다. 조금은 다른 기준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카드입니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되는 것을 경계하는 카드고요. 지금은 나의 자존심을 조금 굽히고 아래의 위치에서 위쪽을 바라봐야 하는 상태에 누군가를 지원하고 받쳐줘야 하는 상태에 어떠한 직업이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진로를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면
조금은 시선을 넓히고 다른 관점에서도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음을 조언하고 있는 카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두 번째 연어 카드는 여기까지 하고 해석 마치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백조 카드 해석할게요. 우선 요 앞에 있는 8장의 카드를 해석하고 그 뒤에 제가 A와 B 두 장의 선택지를 드릴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뽑으면 카드가 여러분께 조언의 메시지를 들려드릴 겁니다. 우선은 앞에 있는 카드 먼저 해석할게요. 첫 번째 요 두 장의 카드는 질문자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카드예요. 꼼꼼하고 자신에 대한 통제가 강한 유형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후회하는 것도 싫고 남들에게 약한 모습 보여주기 싫어하시죠. 또한 자신이 뭔가를 잘못했거나 누군가로부터 비난이나 싫은 소리를 들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한 인정이 굉장히 빠르고 한편으로는 약간 귀도 얇아서 남들의 평가나 시선, 조언에 잘 흔들리는 성향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예민한 편이라기보다는 그냥 걱정이 있어도 최대한 머리를 비우려고 하는 타입이에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둥글둥글 모나지 않은 편이고요. 자신의 생각 솔직하게 말하고 감정도 숨기지 않는 편입니다. 보여지는 이미지는 앳된 느낌이 드는 분인 것 같아요. 특히 사람들이 질문자님을 보실 때 외모의 어떤 한 가지 특징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해 질문자님의 이목구비 또는 몸매 중에 한 부분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간 특색 있는 느낌? 두드러지게 보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는 심적으로 좀 가까운 사람, 친구나 가족같이 나와 어느 정도 유대 관계를 쌓았던 사람에게는 약간의 어리광을 부리기도 합니다. 받아줄 것 같은 사람에게만 약간은 어린아이 같은 모습? 어리광을 부릴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질문자님은 연애를 하실 때 상대보다 우위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져주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질문자님이 놓으면 끝나버릴 관계가 많을 거예요. 근데 질문자님 스스로는 나의 인생에 그동안에 스쳐왔던 사람들을 봤을 때 뭔가 만날 수 있을 만한 기회는 많았는데 실속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이러한 질문자님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뭐 그 사람과 미래에 뭘 하고 그런 것보다는 현재의 즐거움이 조금 더 강력하게 다가왔을 때 만남을 결정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인연이 가볍게 스쳐갔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질문자님은 내가 상대방에게 조언하는 것 자체는 괜찮은데 날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딱 싫습니다. 또한 연애에 있어서 약간은 드라마틱한 이야기, 로맨틱한 이야기가 섞여 있는 걸 좋아해요. 결혼을 하시더라도 완전히 현실적인 면만 보면서 살고 싶어 하진 않으실 거예요. 또한 내가 연애를 하시거나 또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만큼 나도 그만큼 돌려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강한 편이에요. 근데 그걸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을 뿐입니다. 또한 사람을 만나시고 연애를 하실 때 그 사람과 뭘 먹고 어떠한 좋은 장소에 가는지 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내 옆에 내가 만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이 조금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분인 것 같네요. 이러한 질문자님에게는 어떠한 인연이 닿아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기가 좀 많은 사람이 질문자님과 닿게 되실 거예요. 성격도 딱히 접근하기 어려운 느낌은 없어요. 누구나 친해지기 쉬운 친구같이 편안한 성격을 가지신 분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조건이 월등하고 뭔가 이성들과의 만남, 어떤 인간관계에도 조금 이성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연애를 하실 때 옆에 있어주기만 하는 사람은 싫어요. 무언가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는 관계를 원하는 분이에요. 또한 성격 자체가 결정이 빠르고 그때그때 자신의 마음을 겉으로 보여주는 타입에 가까워요. 그럼 지금부터 중요한 질문자님의 미래를 상징하는 두 장의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떤 식으로든 곧 정착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안정적인 관계, 어떤 끝맺음, 결혼이나 정착, 어딘가에 속하는 상황, 취업이나 합격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될 시기가 곧 다가왔다는 거고요.
앞으로는 여기저기 이동하실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정착하시는 방향으로 가실 건데 결혼 후에는 어떠한 조직에 속해서 일하시는 것보다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기 사업을 하신다거나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벌어들일 수 있는 돈들이 좀 있고요. 지금 만약 솔로이신 분들은 앞으로 만나는 인연은 막 그렇게 이상하다거나 실속 없는 사람을 만날 확률은 분명히 줄었거든요. 다만 거리상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너무 여유가 없고 시간 없는 상대분은 만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미 연인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쪽의 제3자 혹은 상대방이 알고 있는 이성 중에 한 분이 찔러보듯이 관심을 표현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솔로인 분들에게는 누군가의 고백이나 통보와 같이 어떤 마음을 전달받게 된다는 좋은 뜻이지만 커플이신 분들의 경우에는 약간의 작은 트러블이 생기거나 어떤 소유에 대한 욕구가 조금 더 강해진다 라고도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또한 솔로와 커플을 떠나서 개인적인 일이든 연애와 관련된 것이든 곧 주변에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되는 위치에 서게 되실 거예요. 뭔가를 마련했거나 새로 얻게 됐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게 되실 거고요. 결혼하신 후에는 도시 생활보다는 산과 가까운 곳에서 전원 생활을 하시는 게 운이 더 좋긴 합니다. 또한 지금 질문자님이 인맥이 조금 좁더라도 결혼 후에 들어오는 사람 운이 더 좋기 때문에 일단 누군가와 혼인의 관계를 맺으신 후에는 조금 더 사람도 붐비게 되고 아는 사람도 좀 늘어나게 되고요. 사람으로부터 얻게 되는 도움도 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정착하실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부터 두 장의 카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왼쪽은 A, 오른쪽은 B 카드고요. 둘 중에 하나의 카드를 고르시면 카드가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을 볼 수 있어요. A와 B 중에 한 장의 카드를 골라주세요. 그럼 A부터 해석할게요. 첫 번째 A 카드는 절제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절제라는 건 지금 질문자님 앞에 놓여진 어떤 문제라든지 어떤 상황이나 하시는 일, 관계 같은 것들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하면 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카드예요. 억지로 짜낸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는 상태다. 따라서 바람이 불어오듯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을 굳이 쥐어짜서도 안 되고 인생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인데 서둘러서 앞당겨서는 안 된다는 카드예요. 무언가를 뜯어고치고 수정하고 어떤 관계를 서두르고 다시 이어붙이고 그러한 인위적인 노력들은 잠시 멈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카드입니다. 질문자님 앞에 주어진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까지 조금 두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두 번째 B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는 마술사 카드입니다. 이 카드는 내가 원하는 목표, 나의 어떤 이상과 현실이 차이가 있을 때 나오는 카드예요. 다시 말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이나 어떤 나의 체력적인, 정신적인 부분들이 따라와 주질 않는다. 답답하다. 걱정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노력을 안 해왔던 게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내가 그동안 좀 애를 썼고 나 나름대로 변명할 것들이 있고 상황이 있었는데 스스로 너무 자책하고 있지는 않은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질문자님에게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은 괴로워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원하는 목표에 내가 일단 시선을 고정했다면 다른 곳을 보지 말고 앞으로만 나아가라는 카드입니다. 잘못했고 실수했고 게을렀더라도 그 나름의 이유가 있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혼자서 뭔가 극복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주변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당장으로서는 뭔가 목표를 수정한다거나 또는 다른 길로 틀어본다거나 변화를 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카드예요. 그럼 세 번째 백조 카드는 여기까지 해석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네 번째 양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우선은 요 8장의 카드를 먼저 해석할 거고요.
마지막에는 A와 B 두 장의 선택지를 드릴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카드를 뽑으면 그 카드가 여러분께 조언의 메시지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럼 우선 앞에 있는 카드 먼저 해석하도록 할게요. 요 처음에 있는 두 장의 카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사람 자체가 굉장히 진실되고 순하고 꼬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고 말했으면 그대로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를 걱정하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후회하기 싫으면 저질러 보고 그 뒤의 결과를 스스로 감내하는 타입이에요. 근데 사실은 굉장히 겁이 많고 진짜 중대하거나 어려운 것들, 내가 꼭 해야만 할 것들에 대해서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분들 또한 어려운 일을 앞뒀을 때는 쉽게 시작하지 못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의 눈치를 봐서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했다가 잘 안 되는 거, 스스로에게 실망하거나 손해를 보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이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망가지거나 창피한 일 당하는 건 그렇게 무섭거나 두렵지 않은데 내가 잘 못하거나 진짜 두려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들키고 싶어 하지 않고요. 먼저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호불호가 굉장히 확실하고요. 일단 결정하면 번복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똑부러지는 성격이고요. 눈빛에 힘이 있고 야무진 듯한 이미지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이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얼굴의 생김새보다는 신체적인 조건, 몸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부러워할 만한, 이성들이 봤을 때도 눈에 띌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겉으로 내 모습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다는 나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이나 흥미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면 일단 한번 만나보자고 하고 표현도 좀 하고 그러시거든요. 이때 나에게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사람, 나에게 조금 다정함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감동을 받기도 해요. 그렇게 감정에 충실한 만큼 상처도 잘 받는 분이거든요. 내가 먼저 마음을 보여줬는데 상대는 그 정도가 아닐 때 너 때문에 힘들다, 너 때문에 좌절했고 상처받았다 라는 감정들을 딱히 숨기지 않아요. 그냥 대놓고도 표현할 수 있는 성격입니다. 이러한 질문자님은 연애를 하실 때 중간중간에 상대의 마음을 좀 확인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이런데 네 마음은 어떠냐? 너는 나랑 만나는 게 즐겁냐? 이러한 것들을 자꾸만 물어보고 싶고 또 속마음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반대로 상대가 자신에게, 질문자님에게 조금 곤란하거나 말하기 싫은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 못 들은 척하거나 또는 비밀을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성을 대하실 때 농담도 좀 하시고 장난스럽게 대하는 거 좋아하지만 실제로 진지한 어떤 관계가 시작됐을 때 그 관계가 너무 친구처럼 장난스럽게 흘러가기를 원하진 않아요. 또한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러이러한 사람을 만날 거다라는 몇 가지 기준을 정해놓고 딱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내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편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내 거, 나는 너의 거 이렇게 소유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그냥 옆에 두고 내가 원할 때, 내가 보고 싶을 때 계속 볼 수 있는 것에서 큰 만족을 느끼는 분이에요. 따라서 사랑에 있어서 물질적인 게 중요하냐, 정신적인 게 중요하냐를 물어봤을 때 당연히 물질적인 것이 충족되면 좋지만 꼭 필요한 것들만 충족되면 그 이상으로는 정신적인 교감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상대분이 들어와 있을지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서 창작하는 일 또는 예술과 관련된 일 또는 가르치는 일과 연관된 사람이 질문자님에게 닿게 되실 겁니다. 이 상대분은 좀 갖고 있는 게 많아요.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아니면 배경, 조건, 외모와 같은 것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상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연애에 있어서는 약간은 서툰 편입니다. 굳이 말하면 갑과 을 중에서 을과 같은 연애를 조금 해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모든 사회의 인간관계 자체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면이 있고요.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코드를 맞추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연애 자체에 굉장히 신중한 편이고 타고난 조건도 좋은 편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부탁이나 아쉬운 소리를 잘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연애운을 리딩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금 계시는 곳, 지금 하시는 일에서 벗어나시게 되면 여유가 조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상황을 벗어났을 때 뭔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카드입니다. 또한 도시 생활보다는 좀 사람이 없는 곳에 정착하시는 게 기운이 좋긴 해요. 해외로 나가는 운도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조금 진로를 광범위하게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일단 이분들은 어떤 남자복, 여자복이 강하게 타고난 편은 아니에요. 근데 자신에 대한 출세 운이 좋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운세라고 할 수 있고요. 해 볼 때까지는 일단은 해 보는 카드예요. 즉, 포기하지만 않으면 어떤 완성의 상태에 이른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 시험이나 취직, 정말 결혼과 같은 목표에도 다다르게 될 거고, 좋은 인연 또한 버티면 만날 수 있다는 카드예요. 근데 질문자님 쪽 아니면 상대방의 쪽의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두 분의 관계에 조금 관여를 깊게 하실 수 있다. 요 점은 좀 대비해 두시는 게 좋고요. 또한 질문자님의 스스로의 마음, 어떤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빨리빨리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주거나 나를 좀 감동받게 하면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단순한 가능성 정도니까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만간 어딘가에 소속되실 것 같기도 해요. 뭔가 질문자님이 갖고 있는 자유가 제약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누군가가 질문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질문자님을 원하고 있거나 시간이 조금 빼앗길 만한 그런 사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두 장의 카드를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A, 오른쪽은 B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장의 카드 중에 한 장을 고르시면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의 메시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A와 B 중에 하나의 카드를 골라주세요. 우선 A 카드 뒤집어 볼게요. 매달린 사람의 카드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든 되지 않았든 간에 어떠한 사건 또는 메시지, 통보, 연락과 같은 것들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내요. 즉, 내가 듣기 싫었던 어떤 소식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정말 고대하고 기다렸던 어떤 결과를 통보받거나 소식을 듣게 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조만간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기록을 해두시거나 확실한 약속으로 받아두어야 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은 질문자님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분주히 움직이기에는 약간은 이른 시기고요. 편히 앉아서 긴장을 풀고 앞으로 다가올 어떤 변화, 반전의 상황을 즐길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조금 주변 상황이 급변하게 흘러가겠지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두 번째 B 카드를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카드는 3개의 카드예요. 카드를 잘 보시면 그림 속 동물이 낭떠러지 끝에 도달해 있음을 볼 수 있죠. 3개는 어떠한 것의 완성, 번영, 성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무언가 한계에 다다른 상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이 고민하시는 어떤 문제나 진로에 대해서 포기하고 도망가는 게 답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너무 받아들이려고만 하진 말라고 해요. 정말 돈이나 사랑과 같이 물질적이고 자극적인 것은 한때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무언가를 잡기 위해 내가 처절하게 노력하기보다는 품위를 지키는 쪽을 택하기를 조언하고 있는 카드예요. 지금 질문자님을 힘들게 하고 아마도 한계에 도달했을 또는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워서 시작하기가 주저되는 그 일은 사실은 질문자님에게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또한 이 3개 카드는 1장이 마무리되고 다시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카드인 만큼 내가 지금은 잠시 포기하는 것처럼 도망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또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 질문자님을 힘들게 하고 있는 요소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고 최대한 비울 것들은 비워내시고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약간의 불안함은 잠시나마 좀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좀 준비해 보셔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는 카드네요. 그럼 네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해석은 이 네 번째 카드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복채는 좋아요와 구독,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